이 정도면은 EV6하고 비교해보면 EV6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의 높이는 훨씬 높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이 차를 EV5가 아니고 EV7이라고 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보고 왔던 EV5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와, 처음에는 중국 전용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거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참 다행입니다. 디자인을 놓고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약간 미니 EV9이라고 할 만한, EV9보다 오히려 더 멋진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가격이 너무했어. 중국에서 깡통 모델 가격으로 2,900만원. 보조금 없어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전기차 보조금 안 줘요. 그래서 2,900만원. 이야, 세상에 대박. 레이 EV 가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2,900만원 정도에 팔리던 차 어떤 차인지 보죠. 에디슨 EV, 요런 차가 2,730만원짜리였어요 잠깐만, 이 차랑 가격이 같아? 너무한데? 그럼 이거 보조금 받으면 이거 1,90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죠. 우리나라에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2,900만원짜리를 뭐 5천만원 받을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잖아요. 3천만원대 기대되고요.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측면, 후면. 뭐 여튼 굉장히 멋진 차예요. EV9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콘셉트카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실내는 EV9 느낌인데? 오늘은 이 차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주간에 보면 오히려 EV9보다 더 강렬한 디자인 있고요. EV9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키 큰 사람이 좀 싱겁다고 약간 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근데 EV5는 그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비례도 더 좋은 것 같고 또 강렬해 보이기도 하고, 램프도 더 적극적으로 써서 차가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지금 램프가 다이나믹 웰컴 램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믹 웰컴 램프가 이번에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미리 가서 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 영상을 살짝 보시면요, 그렇죠, 이렇게 다이나믹 웰컴 램프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컨셉트 상태일 땐 요랬다. 양산에도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면 그릴도 그렇고 보닛도 그렇고 라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근육질의 몸매, 빵빵한 스타일, 이런 것도 제대로 형성하고 있네요.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칭따오 모터쇼, 그 칭따오 맞아, 양꼬치엔 칭따오, 그거 맞아요. 네, 그 칭따오 모터쇼에서 실제로 여기 공개된 걸 보니까 흰색 바탕인데 흰색이니까 더 차가 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전면 LED 램프 가로로 이렇게 길게 있고요. 디귿자 형상을 양쪽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아 특유의 그런 디자인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귿자라고 하면 르노가 떠오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이 디귿자의 원조는 기아예요. 기아 키 컨셉트카라고 있어요. KEE 컨셉트카. 근데 그 키 컨셉트카를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하면서 이런 식의 디귿자 디자인을 기아의 미래 디자인으로 내세웠었거든요.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EV5가 되면서 다시 그 디자인을 가져왔네요. 피터 슈라이어 여기까지 내다본 겁니까? 야, 대단합니다. 역시 천재 디자이너. 범퍼 하단을 보면 이렇게 핀처럼 춤춤춤춤 이런 장식이 있고요. 이거는 EV6에도 있었던 건데 이런 디자인도 기아의 상징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측면의 휠을 보면 휠이 가장자리가 굉장히 멋지게 생긴 기아 디자인의 휠을 잘 살려놓고 있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의 클래딩이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클래딩이 이렇게 있는데 움푹 파여져 있어요. 우석 쪽에 보면 충전구를 넣기 위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움푹 패놓은 건데, 그런데 그 똑같은 걸 디자인 요소로 쪽 클래딩에도 쓰고 옆쪽 클래딩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파는 걸 디자인 요소로 쓰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후면으로 오면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가로로 굉장히 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부처럼 꽉 찬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심심하게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자인은 기아가 생뚱맞게 갑자기 램프를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썼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흔히 보게 될 기아의 패밀리룩이에요. 기아의 다른 차들도 이런 테일 램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이런 디자인이에요. 기아 K5 페이스리프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램프 디자인이 앞으로 나올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 못 보시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아 패밀리룩이네 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앞서가서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은 조금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학습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익으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휠 디자인은 지금 미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방향성 있는 휠이죠. 그리고 기아 엠블럼도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는데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게 중국만을 위해서 만든 차라고? 야, 희한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사이드 미러가 뭔가 멋을 부렸다기보다는 무뚝뚝하게 턱 깎았는데 그게 차에 강인한 느낌
느낌을 주는데 한몫하고 있네요. 이 각도가 묘한 게 앞쪽에 있는 앞유리 각도하고도 맞고요. 그 앞유리 각도가 뒤로 쭉 가서 뒤쪽에 있는 D필러 쪽에도 이런 식의 각도를 탁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플로팅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아웃 처리를 또 해놨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차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데? 전기차 시대에 흔치 않은 디자인이에요. 보통 다른 전기차들 보면 후드가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거주 공간은 좀 넓어질지 모르지만 이 후드가 짧아지면서 차가 좀 짤뚱한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 차는 후드를 굉장히 길게 뽑아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 양쪽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실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실내 사진을 보면요, 계기판, 클러스터, 공조장치, 터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있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로로 길죠.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길이가 돼줘야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EV9하고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버튼, 스티어링 휠, 전자식 칼럼 시프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EV9하고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EV9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EV9 어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는 도어있는 통풍 열선 시트 버튼도 똑같이 생겼어. 아니 이렇게 하극상을 해도 되나? 당연히 HUD 달려있고요. 공조장치라든지 뭐 공조장치 밑에 있는 버튼들 심플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수납 공간들도 있고 버튼들의 위치도 그런대로 괜찮은 곳에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묘한 점은 1열 시트의 가운데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조절했을 때 둘이 벤치 시트처럼 서로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컨셉트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로 오목하게 해서 벤치 시트 같은 형상을 주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서로 격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이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치 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하고 반대의 성향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차도 있죠. 아반떼 같은 차는 조수석에 친한 사람이 있어도 중간에 이렇게 넘지 못할 벽이 있어. 벽을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차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벽으로 약간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벤치 시트 꼭 그러라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벤치 시트가 있게 되면 또 어떤 점이 좋냐면 차에 이렇게도 누울 수 있지만 옆으로도 누울 수 있어요. 다리를 옆으로 해서 뻗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옆으로 누워서 좀 평평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일들이 꽤 생기거든요. 이상한 생각해. 그런 거 말고 왼쪽 공간이 없을 때 오른쪽에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벤치 시트라고 해서 가운데 누가 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이기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벤치 시트 그리고 센터 콘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동하게 할 건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아마 여기에 꽤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EV9에서 봤던 그 헤드레스트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옷걸이 같은 걸 걸 수도 있고 손잡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헤드레스트를 통해서 앞을 볼 수도 있고 푹신푹신한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것들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루프는 지금 파노라믹 선루프가 들어갔는데 앞쪽부터 뒤쪽까지 하나의 덩어리여서 아마 개방감이 꽤 좋을 걸로 예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금 2열 시트를 접어놓은 거 보니까 이거 아주 묘합니다. 2열 시트를 접어서 완전 풀플랫을 만들었을 때 바닥에 있는 보드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기존까지 바닥에 매직 스페이스라고 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빈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 뚜껑을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책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데스크로 만들고 거기에 거꾸로 앉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다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거꾸로 앉아서 그 데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차 뒷부분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차크닉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획기적인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산타페 같은 차도 차크닉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잘 만들었거든요. 뒤에 앉았을 때 뒷부분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로바나키나 이자카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형태로 이렇게 다리를 쏙 집어넣어서 제대로 테이블까지 놓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차박, 차크닉이라는 이 똑같은 목표를 놓고 양쪽의 회사가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내서 경쟁했다는 거, 이건 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산타페의 그 오픈한 탁 트인 공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네요.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플랫폼이 뭘까? 이거 외관에서 봤을 때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EGMP 같은 경우는 뒤쪽에 충전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니로 EV라든지 이런 차들은 앞쪽에 끝에 충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충전구가 지금 대각선에 있어. 앞쪽인데 팬더 쪽에 있죠. 이거는 아마 EGMP보다는 니로 EV 플랫폼에 더 가까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니로 EV와는 좀 다른 차가 될 것 같네요.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모터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니까요. 이 차는 듀얼 모터 4륜 구동은 지원하지 않고요. 앞바퀴만 구르는 전륜 구동 기반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모터는 160kW, 그러니까 218마력 모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BZ4X라든지 이런 차를 타보면 대충 200마력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탈 때의 그 느낌, 프리우스 EV라든지 그런 차를 탈 때 그 느낌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4륜 구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EGMP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플랫폼이라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GMP는 할 수 없는 것을 이 차는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뒤쪽에 수납 공간 있는 쪽에 EGMP 같으면 여기에 대부분 ICCU를 포함한 다양한 파워트레인 장비들이 이 뒤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결국 모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 수납 공간 아니면 발이 들어갈 공간 이렇게 충분히 파놓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니로 EV라든지 이런 차들은 전륜구동 기반의 엔진룸에다가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차다 보니까 뒷부분에 공간을 더 만들어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자동차들은 뒤쪽에다가 모든 걸 싣고 앞쪽을 프렁크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들 앞쪽에다가 모든 걸 싣는 식으로 전기차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앞쪽도 뭐가 꽉 차 있고 뒤쪽엔 수납 공간이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EV5처럼 뒤쪽에 수납 공간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어느 정도일까? 중국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값도 저렴할 수 있겠죠. 국내는 NCM 배터리를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NCM 배터리의 용량은 82kWh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조재환 기자님의 보도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차가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쓰는 LFP 배터리 우리나라에도 갖고 와서 주행거리 좀 짧아도 좋으니까 가격을 좀 낮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미아짱 화이팅입니다. 주행거리보단 가격이 됐어요. 세상이 참 빨리 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km 못 가는 자동차 그거 어떻게 타냐 이랬는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네. 충전거리 짧고 EPS를 많이 지어주면 되죠.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를 많이 실는 건 돈을 소비자가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행거리를 짧게 하고 충전기를 많이 설치하면 돈을 기아가 쓰는 겁니다. 돈을 기아가 쓰는 방식으로 해야지 왜 돈을 소비자가 쓰는 쪽으로 해요. 소비자들이 언제고 충전을 쉽게 할 수 있게 곳곳에다가 이렇게 심하게 깔아주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욕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럴 거예요. 크기도 공개됐습니다. 크기는 전폭이 1875mm, 전장이 4615mm, 전고는 1715mm입니다. 이 정도면은 EV6하고 비교해보면 EV6보다 전장은 한 6.5cm 정도 짧아요. 전폭은 5mm 정도 짧고 전고는 훨씬 높습니다. 지금 EV6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의 높이는 훨씬 높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이 차를 EV5가 아니고 EV7이라고 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휠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짧죠. 2750mm. 그래서 EV5라고 한 건데, 그래도 높은 SUV 형태를 띠고 있게 되면 휠베이스가 조금 짧아도 실내 공간은 훨씬 넓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지 이건 실제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의 크기는 스포티지만한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은 약간 넓긴 하지만 어쨌든 스포티지 같은 자동차. 그리고 실내장은 아마도 이게 전기차니까 조금 더 뽑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도 살펴봐야 될 차가 하나 있습니다. EV4 디자인이 여기 있는데 이거 디자인 굉장히 비슷하죠. EV5가 스포티지만한 차라고 하면 이건 소형 SUV 셀토스만한 차가 되겠구나 싶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EV3도 있습니다. EV3는 위장막으로도 자주 보이고 길에서도 자주 목격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비율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아의 미래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예요. 지금 보면 EV3, EV4 윤곽이 좀 잡힌 거고 EV5, EV6, EV9이 나온 거죠. 기아
기아 레이 EV가 요번에 나오는데 얘를 EV2 이렇게 해서 좀 더 채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레이가 일단 지금은 좀 시험 삼아 나오는 것 같고 요게 디자인을 좀 변경해서 EV2라는 이름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EV7, EV8도 숫자가 비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차가 나오게 될지 기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네요. EV4가 셀토스만 하면 니로 EV는 어떻게 파냐고? 하기 정말 힘들면은 안 팔면 되지 않나? 네,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차들이 쏟아집니다. 기아는 경영레이 EV 나오고 준중형 세단도 전기차로 나오고 중형도 나오고 EV5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차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 차들을 꽉 채워서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 기아 브랜드 전체가 전기차 회사로 전환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전기차 시대로 바뀌었을 때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기아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